벌써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이 52번째, 한 1년은 52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아니라 그때 뭐였죠? 뭐가 와서 그랬더라? 한 번 아무튼 왜 내가 눈을 꼭 있었죠 그때? 아무튼 그때 한 번 설교를 못했고 사실 준비했다가 미리 또 부탁을 한 거라 다시 내가 번복하게 좀 죄송스러워서 그랬고 어쨌든 51번째 주일 예배도 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에서 빵짜이젠 인사했으면 좋겠고 중3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올라가야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도 이제 또 학교적으로 보면 좀 많이 고민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자고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생각해보면 울고 싶은 일, 도망가고 싶은 일,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동생, 혹은 형, 누나, 오빠 그 관계에서 뭐 잘 지내셨습니까? 혹 가정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친구 때문에 혹은 성적 때문에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파한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에 하는 행사. 오늘 사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땀을 치고 후회해야 돼. 나와야지. 창순이가 뭐 예쁜 애들만 찍었어? 잘생긴 애만 찍었어? 내 사진 없는 거 봐.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 찍었는데 안 나왔다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어떤 애 이러고 있잖아. 난 걔가 거기서 고추대에서 왜 그러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교회에 얼마나 열심으로 동참했냐 이거죠. 영적 기운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 52번 왔잖아.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영적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52번 교회를 와놓고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연말을 벌써 14번에서 쟤들은 뭐니? 14번에서 19번을 보낸 거예요. 연초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3들, 처음 고3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렸던 대학은 어디였어요? 넌 고3인데도 그랬어? 그랬어. 네, 그런 꿈이 있었잖아.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3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만족합니까? 이렇게 보고 끝이다 생각하면 창순이 지금 오늘에 끝이다 생각하면 절망이잖아. 근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또 한번 따라해볼래요?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요게 위로가 되는 거죠. 물론 2013년 시작할 때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 혹은 다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러면 아쉽고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과 시작 그러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거예요. TV를 안 보나 본데 저만 개콘 보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시간에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2013년과 2014년은 며칠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룻밤 잤는데 2014년이 되어있네? 하룻밤 잤는데 청년부야. 하룻밤 잤는데 고3이야. 하룻밤 잤는데 60이 넘어졌어. 글쎄요. 하룻밤 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그런 한 주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만까지 하고 나도 끔찍해지는데 10년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루가 중요하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재밌게 본 게 야구였어요. 야구에서 이제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야구는 뭐 전반전, 후반전 그러지 않고 뭐 전반전, 중반전, 종반전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말전쯤에 종말전쯤에 와가지고 8회나 뭐 7, 8, 9회 정도 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제 10대 0 8회 초 10대 0의 8회 초입니다. 그런데 그쯤에 꼭 야구 해설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경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 꼭 안타를 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다음 경기에 지금 경기가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다음 경기가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오늘 우승했다고 오늘 잘났다고 자만한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요, 여러분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박성현 선생님도 여러분 때가 있었다고. 형들 누나들 보면서 아 대학 들어가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봐야지 생각했던 적이 여러분들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형들 누나들 대학 간 형들 뭐 직장 취업한 누나들 형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된 사람 어떤 사업가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지금 성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꿈이니까 그 친구가 꿈을 꾸는 10년 후에 15년 후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서울에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신을 열심히 하다가 멋진 남자, 매너 있는 남자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 아드님을 만나서 뭐 결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오늘 성적과 오늘 그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또 하나 남자는 안 그래도 똑같아. 그게 중고등학교 때면 괜찮은데 실력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매일 담배 피우면서 컴퓨터 게임 하다가 가끔 담배 사러 밖에 나가는데 얼굴에 쓰여있죠. 나 백수. 그런 사람 꼭 트레이닝 복 입고 밖에 나가는 거. 머리는 떡이 졌어. 여러분 그런 남자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예인 꼭 닮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겠냐고.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 꿈을 매일매일 꾼다고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나온 최고의 프리미어리거 박주성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는데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 거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꿈만 꾸는데 저절로 축구 선수가 되냐고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도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선생님처럼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니 꿈은 아니어도 저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혹은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정도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좀 더 멋지게 귀하게 살아야죠. 부모님이 하준이가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고맙지만 아빠보다 더 위대하게 살아야지, 아빠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꿈만 꾼다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저 정도 수준은 괜찮겠다 라고 할 만한 그 수준이 되기까지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경험했잖아. 14년 동안 19년 동안 안 됐잖아. 얼마나 더 경험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더 속을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친구들 1학년 없으니까 지금 1학년들 있죠. 1학년 가만히 있으면 중학교 3학년 졸업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별거 안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그러면 졸업장 줄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 줘요. 뭐 어떻게 시험 봤는데 뭐 어디 지방 어디 뭐 전 대학이 어째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어디 뭐 미달된 학교 저도 추가 합격입니다. 미달된 학교를 들어갔어. 대학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더 여러분 경험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속을래? 얼마나 더 당할래?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준비됐습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 푹 빠져서 삽니다. 혹 본방을 사수 못해도 반드시 다운받아서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개콘인데요. 여러분 요즘 놀고 있네라는 코너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6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는 거. 여러분 이런 거죠. 이번 전도축제 때 그리고 성탄 발표 때 우리 CCD 했지 않습니까? 난 참 이수 대단하다. 이수 왔나? 이수 참 대단하다 생각해. 아무리 봐도 몸치거든요.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수는 잘하는 애야 봐도 몸치는 거야. 어떡하지 쟤는 난 진짜 걱정되는 애 봐도 왜 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수가 와가지고 열심히 맨날 늦게 왔어. 연습을 어쨌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래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졸였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수가 지금 몸친데 연습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어디서 오는 믿음이니? 큰일 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심는 게 없다면 어떻게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이, 집에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일을 멋지게 준비하고 내일 아름답게 날아가야 되는데, 비상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오늘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합당화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댄다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멋진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수진 장군 아시죠?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할 11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의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네 번째,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어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9번째,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마지막 11번째,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핑계할 원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겠냐는 거죠. 신세 한탄하느라 그 시간을 낭비했다면 오늘 우리가 한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입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요. 유목의 몽골의
유목 부족을 통일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일대를 정복하여 인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던 몽골 제국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생이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한 방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뭐 이런 책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시험 한번 못 봤다고, 아직 대학 붙지 못했다고,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지 못했다고 풀 죽어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꿈꾸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는 것이 없는 오늘을 보낸다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2014년은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어도 찾아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여러분 당하는 사람이가 있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시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맞이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준비하면 맞이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인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야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까 할 수 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랑하는 예수 십대 여러분, 오늘 2013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가 고민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또 친구들과 나눠야 될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 끝과 시작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하거나 원망하느라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끝과 시작 사이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내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오늘을 허비하거나 낭비한다면, 원망한다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스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보세요. 여러분 눈 안 보고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팀을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외삼촌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 팀의 가문의 남자들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공 팀은 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니?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시간 여행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결국 그는 그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여자 메리를 만나 결혼하며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그 시간 여행을 통해 사랑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실패한 어떤 하루의 삶을 다시 살아보기도 하거든요. 하루를 똑같이 살아보고 다시 똑같이 그 하루를 살아요. 그 하루를 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랬지, 왜 이랬지. 그래서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쁜 남자를 만나 망가진 동생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 여행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자기 인생도 또 다 이렇게 잘못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또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인공 아버지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바웃 타임은 지금 이 순간 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이라는 오늘이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10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14년 동안 19년 동안 속았잖아요. 끝과 시작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문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